들한테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당선인들한테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이 국정운영 기조는 옳다. 잘못이 없다. 어?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화 받은 당선인들이 아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선인들은 예전 같으면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네. 대통령이 점심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총선의 교훈을 나누고 당선자들 발언이 있어요. 그러면서 총선 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그때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응답을 해주고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거 사실 전화 100통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 선거 해봐서 알지만 하루 종일 해도 100통하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뭐 다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전화한다는 거는 굳이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럴 바에야 대통령실에 초청해서 그런데 이제 그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좀 한마디 하고 당대표는 지금 없지만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부터 민생 경청 행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전화나 모든 게 비공식 밀담 비정상 일탈적 방식으로 요 며칠이 다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항상 의도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108척을 믿고 우리 다 같이 나가 싸우자. 그래서 그 총선 참패론이 싹 사라졌고 지금 여당에서 제일 놀라운 변화는 한때 언론이 최상병 특검의 찬성 이탈표가 20표까지 나온다 그랬던 게 불과 5, 6일 전 기사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실명 확인된 사람만 4사람이라 그랬고 또 익명을 요구한 사람까지 하면 8명이라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하나둘 다 사라졌어요. 16일 담화 이후로는 싹 사라졌어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는 와중에 16일 날 모든 역사가 바뀌어요. 내가 충격적인 뉴스 하나 전해드릴게. 네. 충격적인 뉴스. 네. 충격적인 네. 뉴스. 네. 일부 언론이 지금 취재 중인데 내가 제일 먼저 확인을 해줬다고. 저기 물망초 작전이라고 들어보셨나? 나를 잊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네. 이 총선 결과에 좌절한 해병대 사령관이 지휘서신을 써. 거기에 그동안 말 못할 고뇌가 많았다. 깜짝 놀랄 필요가 없다. 네. 그 말 못할 진실이 뭐냐? 네. 이제 이래든 터였는데 네. 그때 저 해병대 전파대 월간 일정표가 해병대 백령도, 연평도, 강화도, 포항의 모든 해병부대 사령관의 고별 순시 일정이 한 달 일정이에요. 네. 그런데 사건은 그저께 일어났어요. 네. 그저께? 예. 무슨? 저기 일정이 뭐야 취소됐어요? 해병대 장군단 회의가 열렸는데 네. 여기서 해병대 사령관이 네. 나는 유임됐으므로 에? 아무 저 변화가 없으니 예. 각자 자기 자리를 잘 지켜라. 그제? 어머. 그러고 나서 월간 일정표에 한 달간 꽉 채운 그 순시가 전부 사라졌어. 그러면은 그 물망초 작전이란 건 뭐냐? 네. 선거 직후에 네. 나를 잊지 마세요. 나 말 못할 고뇌가 많아요. 그냥 그 얘기를 한 거야. 나가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야 눌러 있어. 이러면서 이거 막을 유임시키기로 거야. 한 거네. 이게 최상병 특검을 막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또 충격을 받은 일이 하나 더 일어나. 예. 이종섭 대사가 예. 갑자기 공격수로 뛰어드는데 이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공수처에 보낸 10장의 의견서의 절반이 특검 반대요. 예. 아니 특검 반대 얘기를 왜 공수처에 하냐고. 그러니까 예. 황당한 일이잖아요. 뭐 수사가 어땠고 뭐가 어땠고 뭐 이래서 그때 사건은 이런 거고 피의자가 하는 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공수처 수사 독촉한 거 난 그것도 이해가 가. 네. 워낙 지금까지 논쟁이 됐던 거 쓸 수 있는 얘기라고 이해는 간다고. 네. 근데 특검은 부당하다는 얘기를 공수처에 뭐하러 그 얘기를 하는 겨? 그 얘기를 하려고 의견서를 낸 거예요. 특검 반대. 이게 전부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여당의 특검 찬성파 의원들이 다 사라진 겨. 네. 그러니까 요게 16일에서 17일 상황이라 이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모르긴 몰라도 16일 담화 이후에 그 전화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게 당선자한테 가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이제 새로 그 돌격대 정치를 하기 위한 돌격대 정치. 판정리 네. 이런 게 정부에서 해병대에서 예. 또 뭐 이종섭 대사까지 가세하고 뭐 이러고 정치권이 이제 숙주나물처럼 그냥 소신이 팍
가라앉아. 사라지고 예.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그 상황을 보면 네. 반성은 전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안 바뀌겠구나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부 여당 소위 내부 단속, 네. 단돌이하는 과정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과연 그게 되겠느냐 정말로 일일이 전화를 다 직접 걸어서 국정 운영의 기조가 옳다, 방향 옳다. 다만 소통이나 홍보가 잘못된 거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당선자들이 속으로 그걸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문제고. 예.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그래도 전국 주도권을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은 딱 두 개라는 생각은 전 네. 변함이 없어요. 일단 거국 내각의 구성을 제안해서 하는 네. 거하고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 제안을 네.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 상황으로 봐선 아예 선택지에 없어 보여요. 네. 그러면 그걸 안 한 상태로 대통령이 내가 남은 임기가 아직 만 3년도 더 남았어라고 하면서 내부 니네 똘똘 뭉쳐 네. 국힘 의원들 딴소리 절대 하지 마. 예. 그리고 공무원 조직도 그렇죠. 충성을 다해라. 그리고 법무비서관 신설. 끌고 수석실. 간다는 게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어요. 그게 근데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오는 시그널은 뭐냐면 일단 거국 내각이나 임기 단축 개헌은 아니고 법률수석실을 신설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보내가지고 검찰을 다시 또 장악을 하면서 사정 국면으로 간다. 그래서 남은 임기 3년을 세게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 다만 협치하는 신용은 해야 되니까 민주당 출신 인사 아무개를 불러다 앉힌다. 자기하고 그래서- 친한 사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게 오판이죠. 100% 오판이 같은데. 지금 만 2년 동안 계속 오판이었잖아요. 오판. 그러니까요. 오판의 연속이었는데 네. 이복형 금감원장이 분명히 뭐가 있긴 있어요. 금감원장으로서의 일정이 뭐 취소되고 맞아요. 뭐 예. 또 기자들의 끊임없는 질문에 대답하는 태도로 봐서 네. 뭐 지금 얘기한 대통령실로 들어간다는 게 상당한 얘기가 오고 갔던 거는 뭐 사실로 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것 같은데 예. 그런다고 되겠느냐. 그리고 일단 이 정도 상황 오면 검사들이 아무리 그 친윤 라인으로 깐다고 한들 말을 다 들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글쎄요. 아무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난국을 타게 하자고 해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인 진단이 될 텐데 네. 그 인사도 그래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얼마나 파격적인 카드였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 검사 출신이고 금융권 출신도 아니고 뭐 아닌데.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대 이 정부 초대 금감원장으로 가서 2년을 있었는데 예.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 내가 믿는 사람이 극히 제한돼 있으므로 요 사람 내에서 내가 인재풀 내에서 쓰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네. 글쎄 뭐 그런다고 될까라는 생각이 뭐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을. 이복현 원장이 그 이코노믹 리뷰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전화 통화를 해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지금 금감원에 있겠다 없겠다를 말하는 것도 건방진 느낌이 들어서 이거- 얘기하기가 이 조심스럽다. 말이 더 이상해. 임용권자의 판단에 달렸다. 이게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네. 뭐 임용권자가 나오고 왜 나와 그러니까 그게. 근데 네. 말도 뭐 건방진 느낌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수렴해서
뭐 모두 발언에서 밝힌 대로 민생이 제일 중요한 건데 대통령은 민생보다는 어쨌든 검찰을 동원해서 뭐 드자비를 할 생각이 더 커 보이는 이런 거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비선 개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천하람 당선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와 많은 상의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지원 전 원장은 제2의 최순실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 정부 골간에 있지 않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개입했다고 한다면 이건 국정농단 아닙니까? 글쎄 지금은 일단은 실세들의 헤게모니 경쟁이 본격화된 시점이기 때문에 네. 공조직이 거덜나고 네. 이제 어떤 누가 영향력이 세냐 네. 또 그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 속도가 빠르냐는 속도 경쟁, 네. 헤게모니 경쟁 이런 게 이제 조선조의 훈구 대신과 외척 간에 500년간 싸웠어. 그런데 항상 그게 헤게모니 전쟁이고 피를 봤단 말이오. 네, 피. 그런데 이런 어떤 세력 경쟁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는데 요즘은 대통령이 경로를 안 하셔. 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누가 일탈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고 하면 당연히 경로를 하셨어야 되는데 네. 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조장하시는 판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권위주의 리더십에 우리가 이제 구성주의 학파들이 그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 네. 왜 비합리적인 선택을 지도자는 하는가가 연구 주제입니다. 그럴 때 보면은 상당한 정권의 누수를 감수하고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사례가 제일 흔히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왜 군대 하나회 조직을 만들었냐고. 뭔가 자꾸 이렇게 보면은 이미 많은 충성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충성 경쟁을 자꾸 유도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권력을 결국은 파탄으로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쟁이 벌어지면서 나름대로 윤 정권의 미래에 대한 어떤 처방전을 내놓고 자기가 어떤 기술을 자임하는 이런 어떤 충성심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사도 나서고 청공도 나서고 나설 수 있는 사람 다 김한길 의원도 네. 나서고 네. 이런 식으로 홍준표도 시장도 나서고 이런 식으로 이 지금 배는 한 척인데 네. 지금 사공이 갑자기 늘어나 전부 1등 항에 사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예. 그게 사방팔방으로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노를 져가지고 앞으로 더 안 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어떤 형국으로 가는데 이걸 선장이 오히려 방치하고 조장했다. 정리하지를 않고 오히려 조장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통령의 자신감 상실도 있지만 그리고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충성 경쟁을 통해서 자기 어떤 만족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 혼란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 이게.